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금융거래를 하시면서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패턴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00번 다 맞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 논리가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제가 네타니아를 잘 쓰는 이유가 피보나치 비율을 끊는다든지 이 차트를 거리들 마음대로 크기나 축소나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15년 이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피보나치 비율이 주는 느낌,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많지만 패턴은 늘 이루어집니다. 패턴들이 많지만 그 데일리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 반면 위클리에서 나타나는 패턴 또 먼슬리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생겨요. 생기지만은 이런 1시간 차트에서도 피보나치 비율적으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바를 지원을 안 해요. 그 MS8까지는 8까지는 지원했는데 11 뭐 엣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이상 자바 오라클이 자바를 지원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말을 대면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이 공격에 다른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그 MS 엣지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전년 네타니아가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예전에 작동됐던 그 프로그램은 그 MS8에서 그죠? 8에서 작동되던 것을 그대로 뒀어요. 다르게 컴퓨터를 더 이상 그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게 만들어 놓고 자바만 작동이 돼서 네타니아가 계속 작동이 되게끔만 해줬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늘 어떤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다가 상승을 쭉 이루어지죠. 이렇게 상승을 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하락하는 것도 어떤 높이가 있죠. 높이라는 것은 이 고점에서 어디까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승을 하면 얼마까지 상승할까 뭐 그런 비율들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든지 피보나치 확장성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그죠? 리트레이스먼트가 어디 가서 이제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되돌림을 하느냐, 그죠? 되돌림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가 저점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하락하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다시 되돌리면서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또 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느 지점 가서 다시 반락
반등이 아니고 반락, 그죠? 다시 하락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피보나치 비율을 꺼봄으로 해서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비율을 껐는데 38.2를 돌파해서 50까지 내려갔어요. 50까지 내려갔는데 조금 더 축을 했죠. 축을 하고 61.8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승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적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추세가 진행이 될 때 다 맞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어디 가서 하락을 하다가 조정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디 가서 되돌림을 받느냐, 그죠? 되돌림을 받느냐, 61.8%에서 받느냐, 50에서 받느냐, 또 38.2에서 받느냐, 이런 것들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성도 있고요. 또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다가 과연 이것도 되돌림을 할 것이냐,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쭉 하다가 61.8 거를 더 타치하고 난 다음에 상승할 것 같았는데 하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을 꺼놓고 기다리면, 자, 계속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비율을 적정한 가격대에서 다시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걸 가끔씩 활용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루 변동폭이 적어도 60-70% 이상 되는, 60-70pip 이상 되는 곳에서만 피보나치 비율을 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경험해 보시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경우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락해서 조정과를 거치면서 다시 하락할 것 같았는데, 그죠? 같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해버리죠. 상승을 해버리는데 이 부분까지 오는 것이 얼마냐, 그죠? 61.8, 50점, 그 다음에 38.2, 그죠? 38.2, 그런 구간들이 있는 반면에 더 내려가는 구간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8.6이든 아니면 88.6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피보나치 비율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61.8, 50, 뭐 이렇게 38.2, 61.8, 50, 38.2에서 되돌림 비율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 비율이 얼마냐? 76.8, 그죠? 78.6도 있고 88.6도 있다. 그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자바를 지원 안 하는 것이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비율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형성되었을 때, 그죠? 또 그거 보시면 50.1에서 50.0에서, 그죠? 지지를 받는다, 변동성이 있다, 하락했다가 여기서 되돌림 받고 올라가진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확장성이 있죠. 여기가 이 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저점을 형성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두시면,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장성이 113.0에서부터 127.2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100에서 113.0까지 올라갔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샤크 어택이라 그래요. 샤크 어택이라고 해서 상어의
공격이죠. 상의 공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일반 거래자들은 대개 쭉 상승하다 보면 매수를 계속 기입을 하죠. 이 전 고점하고 크게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이 하락을 하다가 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할 때 여기 높이보다 113%까지 더 올라갔을 때 거대한 큰 손들, 그죠? 거대한 큰 손들은 뭐 각국의 그 은행, 그죠? 특히 유로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그 은행들, 그 은행들이 환율 방어를 위한다든지 그런 행태로 간접적으로 그걸 하죠. 간섭을 하죠. 그래서 샤크 어택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무한정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율이 113.0에서부터 127.2까지의 구간 사이에서 하락을 하는 행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 놓으셔도, 그죠? 이렇게 끊어 놓으셔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다, 상승했다, 그죠? 또 여기까지 내려가는 이 비율이 얼마냐? 거의 113.00 정도의 비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잘 활용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끄면, 그죠? 이렇게 선을 끄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 두시면 상승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상승하지 않느냐.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울기처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겠죠.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상승 조정 구간을 굳히면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위로 솟구친다. 이제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을. 근데 그런 패턴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상승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하면 좋은데, 여기서 반락, 도리를 거꾸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그게 패턴이야, 고집을 해서는 좀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대를 꺾고, 또 물론 추세대를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 이게 무슨 삼각형 이론에, 그죠? 그러면 되게 더 그렇죠. 상승 조정구간을 거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상승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행태가. 이런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쉐기형이 될 때는 상승일지 아닐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봐보셔야 된다는 것. 또 이런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도, 그죠? 이런 하락 구간에 갑자기 접어들었을 때도 이렇게 비율이 여기 이 비율이 88.6이라든지 아니면 78.6까지 내려왔다가 상승해야 될 개연성도 열려가 있다. 또 샤크 어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이 높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걸 넣으셔도 돼요. 스톡캐스틱 슬로우를 넣어 놓으시면, 스톡캐스틱 슬로우를 넣어 놓으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스톡캐스틱 스토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쓰느냐, 어떤 수치를 쓰느냐, 그죠? 어떤 수치를 쓴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수치를 쓰는 것을 1시간 차트에
1시간 차트 5, 5, 8 보통 이걸 뭐 쓰긴 하는데 5, 5, 8 쓰긴 쓰는데 프로케보다는 프로티아 그죠. 빠른 기간 8 그죠. 느린 기간 5, 프로케는 5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이것을 데일리 차트는 533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1시간 차트에서는 대개 1시간에 이 1세션이 8이기 때문에 8시간이 1세션이잖아요. 근데 8시간 동안 전년 안 움직이는 1시간도 있다는 얘기죠. 작게 움직이는 1시간. 그래서 보통 9 내지 20을 쓰고 또 4시간 차트에서 4시간을 한 세션의 반으로 보지만 이게 1시간 반인데 1시간 4시간 내 한 세션 반 내 움직일 수도 있고 반 안 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을 14사를 쓸 때고 844를 쓰셔도 되고 근데 이 이점의 차이가 뭔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면 제가 수치를 바꿔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샤크택을 만들 때 14사를 하니까 어때요? 많이 내려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왜곡 현상이다. 왜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80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 아니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시거나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퍼센테이지가 중간점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다이버전스다. 그런 부분들을 다이버전스가 뭐 이렇게 나겠죠.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보조지표들은 이 하락을 가르치는 그런 게 다이버전스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 14사를 썼을 때와 844 544네, 그죠? 844를 쓰는 거하고, 그리고 833을 썼을 때하고, 그죠? 맞습니까? 833을 쓸 때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833은 833을 쓸 것이냐, 1시간에, 아니면 944를 쓸 것이냐, 그죠? 944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 하나에만, 이 한 차트에만 접근해서 보시지 말고, 어떤 차트에서 접근해서 보시느냐, 80을 넘어갈 때, 그죠? 진동자라 그랬죠? 오실레이터, 진동자, 일정한 구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해준다, 표시해준다. 근데 보통 이런 스토캐스틱이 40과 60 구간, 그죠? 40과 60 구간에서 움직일 때 40 위에서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락의 개연성이 있고, 그죠? 60 위에서 움직이면 상승의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죠?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매수 구간들에서 더 상승해져가는 스토캐스틱 팝의 형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60 이상에 있으면서도 더 상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다이버전스의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8이 옳다, 뭐 9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8을 썼을 때와 9를 썼을 때 심지어 833을 쓴다든지 844를 쓴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가격을 가지고 늘 판단을 거의 같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무난하다. 그게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80 이상에서 올라갈 때, 그죠? 80 이상에서 올라갈 때 이 가격과 이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고, 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80 아래로 떨어지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80 안으로 들어오죠.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프로K가 빨간 게 프로K, 그 파란 게 프로K고, 그죠? 빨간 게 프로D죠. 프로K가 프로D를 뚫고 내려가지만 이 프로D가 80으로 내려서는 봉, 그죠? 근데 요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내려서 봉이라고 매도에 진입한다? 얼마 없죠, 그죠? 또 이 올라가는 이 구간에 심지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다이버전스에다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이렇게 1중, 2중으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유롭게 접근한다는 게 관망의 자세로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44를 썼을 때 60 위에서 꼬여서 움직이면은 스토킹 팝, 물론 80 위에서 움직이는, 그죠? 이 80 위에서 움직이는 이게 정확하게 스토캐스틱 팝이에요. 팝이지만 이런 팝을 결국은 활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스토캐스틱의 단점이 상승을 해도 상승의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중진선과 이런 어떤 지지, 그죠? 또 저항, 이런 것을 우선 기준으로 두면서 보조 지표가 40과 60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진입을 기다렸다가, 그죠? 40과 60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기다렸다가 명확하게 프로D가 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바이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추세를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은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38.2, 50, 60, 1.8만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61.8을 지나서 78.6까지도 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상승을 하려면 이 100에서 113.0까지부터 127까지 샤크 어택 구간이다.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샤크 어택인지 아닌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이 피보나치 비율을 꺼놓고 기다리다가, 피보나치 비율을 끊고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보면서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할 때 비교 확인하는 거죠. 비교 확인을 하는 것의 어느 걸 가지고 비교 확인을 하느냐, 그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RSI도 보통 20을 쓰죠. 20을 쓰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같은 행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RSI 같은 경우를 20을 선물해서 끝을 보여주는, 이 끝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특히나 피보나치 이 리트레이스먼트라든지 확장성을 이거는 샤크 어택으로 접근할 거야 라고 봤을 때 다음에 이렇게 하락 전 저점을 하락하는 이 시점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 저점을 하락하는 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지점. 이 지점을 보시면 어때요? 두루룩 여기 있죠. 그리고 CCI 같은 게 어때요? CCI 같은 경우는 항상 선행성이 있다 그랬죠. 선행성. 그 선행성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를 하죠. 그래서 어떤 저점을 이렇게 끊고 기다렸다가 하락한다든지 또 이런 전 저점을 뚫고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매도, 그죠? 같이 만들어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특히 CCI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 진입하면 더 좋죠. 조금 빠르죠. 그러나 만약에 전 저점을 하락 돌파가 0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 여기거든요. 플러스 100을 돌파해서 내려갈 때, 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0을 통과할 때 준비. 그럼 언제 진입한다? 마이너스 100으로 진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강세가 강해진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매도 집을 한다. 이 논리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비교를 하기 전에 이런 피보나치 비율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런 보조 지표들도 쉽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에 임할 수 있다. 잠시나마 이런 상황을 매번 똑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해석하는 기법이 몇 가지가 되지만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샤크 어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CCI가 선행성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다이버전을 만들어 주는데 이미 벌써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래서는 어때요?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끝이다는 얘기죠. 이게 끝. 다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끝을 얘기해 주는 것. 반대로 CCI가 이미 꺾여서 이미 이 지점에서 꺾여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한다. 마이너스 100을 돌파를 한다. 그죠? 이 지점이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인데 아래서는 어때요? 야, 요게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끝이야. 요게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이런 그 행잉맨, 그죠?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마음 놓고 바이로 진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38.2나 50%나 61.8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이미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을 패턴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화시켜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샤크 패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그것을 보조해주는 보조지표들을 참고하면서 어디서 기다려서 어떻게 진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익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